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본격적인 수술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착잡한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거란 예상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. 한 부장급 검사는 수사 기소 분리에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면 다들 옷 벗을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. 네, 빠져가지고 공무원들이 제정신이 아니군요. 하라면 해야지 말이 많습니까?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용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내각 인선을 발표하시기 전에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.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라며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.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아니, 인수인계는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거 범죄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? 정말 제정신이 아닌데 아무쪼록 오늘 기분 좋은 날에 정신이 확 듭니다. 정말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사이고 또 검찰개혁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. 관련해 오늘 오전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검찰개혁, 그 검찰을 제대로 네. 그 정립해야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중요하죠.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, 법무부 장관 뭐 이럴 건데요. 그 이제 법사위원장도 중요합니다. 법사위원장 매우 중요하죠. 근데 이제 그 지금 오늘 이제 뭐 최근에 어제 이제 대통령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거론되는 민정수석 인사가 그 친윤 검찰들이 환호할 그런 인사로 보여져서 그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. 저는 윤석열, 윤대진 검사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또 이렇게 물망이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.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이제 그 국정농단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총장 그 검사장 중앙검사장으로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반부패 비서관으로 박형철 그 다음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 막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. 병원들 다 등 돌렸잖아요. 그래,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그때 당시에도. 왜냐하면은 그 라인이 특수통들이고, 그리고 이 특수통이 그동안 벌였던 정치적인 수사, 검찰을 망쳤던, 검찰개혁에 역행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초기가 매우 중요해요. 근데 민정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역풍, 그러니까 대치기를 할 중요한 이 정보를 친윤 검찰이 쥐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 사건이 그때 벌어졌습니다. 그 후에. 그랬죠. 그 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, 그게. 그러니까 근데 울산 사건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? 황운하 의원이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정은 특수통이 가서는 안 된다. 게다가 윤석열, 윤대진, 박영수 이런 그 등과 같이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사는 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. 근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, 저는. 네. 지금 저는 박은정 의원의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.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 리박스쿨의 대표를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있고요, 법무부가.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선거일 공휴일이니까 대검이 아직 보고 안 했으니 기다려다오.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뒤집어질 수 있다. 보수 결집하면 이것까지도 내다보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실제 사건이 있어도 사건에 대해서 눈치 보고 하던 수사도 종전처럼 안 하고 뭐 스톱시켜 놓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주요 인사 인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 라인에는 누구한테 넣으면은 후보기에 검찰을 이렇게 인사를 세팅할 수 있다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인사는 면밀히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. 잘못 인사 세팅을 하면 먹히는 거죠.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버들가지처럼 굴어가지고 이 정권이 이렇게 갑자기 환경이 변할 때는 양쪽 라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래왔고 그렇게 해서 항상 살아남아왔고 그 노하우가 오랫동안 쌓여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럴까봐.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1년, 2년 지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치죠. 그렇죠. 그렇게 해왔죠. 문재인 정부
정부를 네. 상대도 그렇게 했고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신거리고 어.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을 합니다. 변신, 배신 이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해 왔어요. 네. 이번에 또 당하면 당하는 쪽이 바보죠. 검찰 개혁 반드시 해야 되고요. 네, 그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중요한 예. 예, 평가 세평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절대 누구의 어떤 솔깃하게 집어넣는 그런 정보를 믿으면 안 될 것 검찰 같아요. 개혁은 진짜 중요한데 네. 초장 6개월 내에 제대로 못하면 이거 못하거든요. 또. 네. 예. 그러니까 뭐 추 장관이 2020년 2월에 오셔서 검찰 인사를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안 밀렸던 거예요. 그 조국 전 장관님 수사를 막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. 네. 근데 추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2020년 초기에 검찰 인사를 대대적인 형사부 중심으로 저 같은 사람, 저 형사부에서 아무 주목도 못 받던 사람을 발탁하는 이런 인사를 하셔서 그나마 검찰이 안정이 되면서 다른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중이었거든요.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못했죠. 마무리를 못 하신 건데 검찰 인사는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그것을 하는 자리가 이제 민정수석, 법무부 장관 이런 검찰 개혁 이 라인인데 그 검찰 개혁은 뭐 시기적으로 조금 뭐 늦춰서 하시더라도 일단 뭐 그 자리들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. 네, 공감합니다. 이런 부분 이 대통령께서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. 그리고 사실 오늘은 매우 기쁘면서도 또한 걱정도 드는 하루입니다. 이 대통령이 처한 여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록하지 않습니다. 무엇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즉시 직무에 돌입해야 합니다.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준비운동 없이 링 위에 오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보통 이런 경우 햄스트링이 올라오는데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다행인 건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파면이 가시화된 후부터 내부적으로 집권 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는 점입니다. 새 정부의 성패는 임기 첫해 특히 취임 100일에 사실상 결정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이 기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. 이 시기에 국정 동력을 얻지 못하면 남은 4년은 수습과 방어의 시간으로 채워질 뿐이라는 지적입니다. 윤석열은 취임 석 달이 채 안 돼 지지율 30% 선이 무너졌고 이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은 채 끝내 탄핵당했습니다.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. 제발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